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육실습 일지 공유와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해피 현숙 보육사랑의 임현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 교수님은 오산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경기보육교사교육원에서 또 주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실습 일지는 지난 겨울에 저희 학생이 실습을 나가서 작성해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공유해드리고 또 교수님과 함께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실습 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실습을 나갈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실습 일지 작성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습 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실습생들이 사실은 실습을 안 두고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습 일지일 거예요. 사실 저희 이제 졸업생들을 보면 실습을 나가서 일주일 정도는 실습 일지 때문에 밤새워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이 실습 일지에 대한 작성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작성법에 대한 키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습 일지는 실습생이 실습을 나가서 하루 동안 어떻게 실습을 지도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보육 활동에 대한 경험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습 일지는 우리가 공식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일지는 하루의 운영 전체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습 일지 이제 양식은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기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원해서 기과지도 할 때까지 우리가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보육 일지의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놀이, 활동 이렇게 내용으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습 일지를 쓸 때 이 양식이 획일화되거나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양성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 실제적으로 영유아들이 한 놀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록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실습 일지를 쓰고 난 다음에 실습생은 다시 한번 천천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평가 및 유의점이 있습니다. 양식에 보면 평가와 유의점은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습생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우리가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습생 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맨 아래 부분에 이제 하루 일과를 다 작성을 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실습생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보육 실습생이 하루 동안 내가 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놀이와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소감, 실습생이 느낀 소감, 또 우리가 활동과 관련돼서 놀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 또 깨달은 점, 또 배운 점, 또 부족한 점, 또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록을 하되 우리가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습 일지는 반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 영유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이제 관찰 일지 작성하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실습 일지 공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육 실습 일지를 공유하고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지만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만 5세반입니다. 날씨가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날씨에 따라 보육 과정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목표, 기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라서 주제나 목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알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놀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제나 목표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보육, 그 다음에 일과는 일상생활, 간식, 점심, 휴식 이렇게 일상생활을 작성하고 놀이, 그래서 실내 놀이, 이제 바깥 놀이, 그리고 뭐 함께하는 놀이 이렇게 놀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특별활동 작성하고 마지막에 실습생 평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을 하는데 최근에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이다 보니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통합보육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작성한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 보면 4시 30분부터 7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기본보육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5시 이후에 연장반으로 아이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보육은 4시부터 5시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작성한 내용들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 가독성도 높고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 작성하는 학생들도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피드백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챙기고 혼자 옷을 입고 난 후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다 부모님이 오시면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하원을 함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간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학생이 작성을 하는 부분에 마무리를 네, 이렇게 개조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기도 했는데 네, 모두 개조식으로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두 다 서술형으로 해도 되는데 이 분량이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정리함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유의사항을 작성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간식에서 자신이 먹은 공간을 깨끗이 치우도록 함 이렇게 이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평가가 아니죠. 실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실행으로 이동해서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자신이 먹은 공간을 깨끗이 치우는 것은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점심 식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마찬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조식으로 통일감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평가 및 유의사항에 보면 밥을 안 먹고 딴짓을 하거나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중립 언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딴짓 그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작성한 부분 중에 반찬만 먹는 유아들은 골고루 먹도록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였음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 도움보다는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휴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휴식 영역에서 이제 유아반이다 보니까 낮잠을 자지 않고 휴식을 하는데 쉬거나 또는 조용히 책 읽기 활동을 함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활동이라는 것은 좀 많은 아이들이 네, 그리고 교사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은 좀 자유롭게 본인이 쉬기도 하거나 또 본인이 선호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조용한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책 읽기를 함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앞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놀이와 관련된 부분, 실내외 놀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네, 하나씩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놀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놀이는 교실에서 노는 실내 놀이가 있고요. 교실 바깥에서 노는 실외 놀이, 저희가 바깥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9년까지는 교실에서 하는 놀이를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 중심으로 바뀌고 영역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 지표에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어 사용이.
그래서 저희가 실내 놀이라고 쓰자라고 이제 함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자유 선택 활동이라고 쓰는 그런 그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숙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실내 놀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아들의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 놀이라는 거는 유아들이 선택을 해서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재미없으면 끝나는 게 놀이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이 기획한 것처럼 예, 수조장 영역, 언어 영역,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한 활동으로 기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습 선생님들이 이 점을 좀 잘 배우고 또 알고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 놀이를 기록을 할 때 우리가 교실 안에 있는 모든 놀이를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놀이 위주로 저희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조장 영역이 옛날과 오늘날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아마도 예, 윗부분에서 이 주제와 소주제가 없어서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옛날과 오늘날의 도구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뭐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이 주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과 오늘날이 좀 우리가 생활 도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여러 장 섞어서 뒤집어 놓고 연결되는 같은 것끼리 나오면 가져감. 그래서 우리가 기술하는 방법을 개조식이냐 서술형이냐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통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 지원을 기록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놀이를 지원을 했는지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카드의 개수를 적당히 만들어서 유아들이 금방 찾을 수 있게 함. 예, 그래서 놀이 이 감을 놀이 재료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놀이 시간을 지원하든가 예, 또는 아이들이 보면 활동 영역, 놀이 영역을 좀 지원하든가 좀 넓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지원을 또는 상호작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생이 예, 거기에 지금 평가 및 유의점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위치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서 같은 곳만 계속 예, 펼쳐보는 유아가 있어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했음. 그래서 마치 한 아이 위주로 된 내용을 적었는데요. 자, 우리 이때 유념해야 될 거는 교사가 어떻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의점, 네, 그다음에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습생이 교사와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 놀이 지원하는 거고 예,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또 보육교사 또 실습생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점 또는 몰랐던 점을 다시 알게 된 점 또는 영유아의 어떤 특징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점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한다라면 대부분의 유아들은 생활도구 카드 놀이를 재미있게 참여하였으나 네, 한 유아는 같은 카드만 계속 펼쳐서 교사가 카드 놀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었음.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네, 또는 있다는 것을 알았음. 뭐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어 영역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알아보아요 라고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놀이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기록을 했느냐 하면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편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 나누고 분류해서 적어 본다라고 했는데 적어 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어떤 놀이 지원을 했는지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는 그림을 그려서 예,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실습생이 바로 옆에 예, 평가 및 유의점에 썼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글을 쓰는 데는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유아들이 있어서 옆에서 지도가 필요하였음. 그림으로 대체해서
그리고 조금씩 한글을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함. 그래서 연습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글 교육을 하는 거는 지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4차 어린이 표준교육과정,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예, 의사소통 영역에서 쓰기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네, 쓰기라는 부분을 삭제했어요. 내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한다라면 컴퓨터 놀이를 통하여 평소 많이 사용하거나 관심이 있는 한글을 네, 직접 네,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깥놀이를 볼까요? 그래서 바깥놀이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바깥놀이를 하고, 근데 이제 바깥놀이를 제대로 이제 진행을 못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대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바깥놀이가 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돼요. 바깥놀이는 황사가 심해서 아니면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예,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바깥놀이를 못했을 경우 바깥놀이와 예, 동등한 대근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체 활동이 대근육 활동에 관련된 예, 놀이를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선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다 같이 책 내용에 대한 느낀 점과 기억에 남는 장면을 예, 그려본다. 라고 적어놨어요. 결국 책을 읽는 거는 우리가 동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동적인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물론 이 부분은 실습생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예,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를 실습생이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지도교사가 왜 그렇게 동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적인 책보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평가 및 유의점에는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집중해서 잘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까요? 네, 재미없어서 다른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1시간 동안 모든 유아가 책 읽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 5세 아이들이 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대집단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30분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예,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체 활동할 때 유아들이 각자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체 활동으로서 대근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여기 보면 또 대집단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이야기 나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수생은 그냥 대집단 활동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야기 나누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집단 활동 옆에 그 대집단 활동도 여러 가지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야기 나누기 있고 동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요리 활동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또 구체적으로 대집단 활동을 했던 우리가 유형을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분에 함께하는 놀이 그래서 대집단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함께하는 놀이는 저희가 정확하게 바뀌면 이 부분은 놀이가 아니라 예, 우리가 활동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일상생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활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대집단 활동에서 이야기 나누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 여러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에는 어떤 편리한 도구들이 생길지, 그 다음에 발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야기 나누기를 했다라면 좀 더 구체화하게 여기 기록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 지금 현재 도구들, 그 다음 미래에 우리가 어떤 편리한 도구들이 생길 것인가 아이들이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우리 실습생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칫솔 갖고 다양하게 발명하고 싶다고 이야기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유아가 다는 아니잖아요. 한 아이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일 한 명이라면 이런 부분은 관찰 기록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겠고요. 교사 실습생 입장에서는 반운영 전반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야기 나누기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개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유아들이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칫솔,
예, 또 우리가 뭐 편리한 칫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젓가락 등등을 발명하고 싶다고 하였음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별활동이 있는데요. 이 특별활동은 사실은 우리가 영화는 할 수 없지만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특별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활동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별활동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활동은 저희가 30분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지금 1시간을 지금 배정을 해놨어요. 너무나 깁니다. 얘네들이 30분도 사실은 얘네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1학년 1시간이 40분이에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생이 그대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봐줘야 되지만 이건 아마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아마 1시간을 해야 됐던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새로 배우고 절차를 따라 봄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조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평가 및 유의점을 썼습니다. 크게 소리 내어서 잘 따라 읽고 철자를 쓰는 순서를 잘 따라 쓸 수 있었음이라고 기록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일지를 좀 수정을 하거나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 실습생 평가를 좀 말씀드리고 또 교수님이 또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실습생 평가를 작성한 걸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유아들과 카드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아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드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뒤집고 다르면 또 한 번 뒤집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아들에게 게임 규칙을 다시 설명하고 옆에서 같이 하면서 유아들이 헷갈려 할 때마다 아까 이쪽에서 신발 카드를 봤던 것 같은데 방금 집은 이 카드 위치를 잘 생각해 보자 등 도움을 주면서 카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덕분에 처음보다 유아들끼리 게임을 진행했는데 수월해졌고 카드의 개수를 줄여줘서 익숙해진 다음에 개수를 늘려주니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 평가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는 유아들의 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 뭐 실행이라든가 또 평가 및 유의점 이 부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이 평가에서는 상황을 요약하고 그 상황에서 실습생의 어떤 반석적 사고와 앞으로 본인의 지원 계획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카드 맞추기 게임을 할 때 게임 방법을 헷갈려 하거나 게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유아들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게임 방법과 규칙을 다시 설명해주고 처음에는 카드 개수를 줄이고 점점 늘려주니까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지원 방법으로서 본인이 깨달은 방법을 이렇게도 작성을 했는데요. 유아들이 자신과 원하는 방식에 맞게 계획해 온 것을 바꿀 줄 아는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실습생 평가에 작성해야 될 부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깨달은 점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수정을 좀 필요한데요. 바꿀 줄 아는 용어보다는 좀 문어체로 우리가 이제 기록이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깨달은 점을 깨달은 점을 참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인이 앞으로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지 근데 깨달은 것만으로도 내가 배우거나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질문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꿀 줄 아는 용어는 융통성 있게 또는 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문어체로 좀 전문용어로 좀 사용하면 좋겠고 본인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됐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게임을 계획할 때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반 유아들이죠. 네, 우리 반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 방법과 규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유아들 간에 개별 그 발달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깨달은 점과 또 본인의 노력할 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실습생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앞부분 이제 놀이와 관련한 중요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에서도 좀 추가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네, 그 실습생 평가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루 동안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관찰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느낀 소감이라든가 질문도 해도 괜찮아요. 미처 이제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실습생 평가에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밑에 지도교사가 조언을 해줄 거예요. 실습생 평가를 보고 밑에 지도교사가 그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겠죠. 예, 내가 실습생으로서 내가 어떤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한계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보육 일과 중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 내가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적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됐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어도 되고요. 또 영유아와 교사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만약에 보육 활동을 계획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2주차, 3주차부터는 우리가 영역별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활동, 그 다음에 연계 활동이라고 하죠. 반일 또 우리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주에는 조율 수업도 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보육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동화 들려주기를 했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점, 내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실습생 평가란에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우리 선생님이 지도교사 선생님이 우리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등원부터 기각까지의 일지를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를 더 한다라면 일지를 쓰는데 매일 보면 7시 반에서 9시 반갑게 맞이하기. 그 다음 날도 반갑게 맞이하기. 계속 반복되는 일과 내용이 계속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요? 간략히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늘상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늘 그렇게 반복되게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실지 네. 네, 저희가 저희 학생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네, 앞으로 저도 또 우리 교수님도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현장에 보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습생을 지도할 때 좀 그 수고를 좀 덜기를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실습생들에게 좀 네, 파이팅하는 말씀 한마디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실습 나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강하고 바로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또 우리 교육원 학생들은 10월에 가거든요. 저희가 다 네. 나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걱정이 돼요. 음, 왜냐하면 실습지에 가서 또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말은 좀 가당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격려를 좀 많이 받고 오기를 좀 막 바람을 하는데 가서 눈물 펑펑 흘리는 그런 또 이렇게 또 제자들이 있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육 실습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잘하고 학점을 다 짜도 보육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 못 따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냐면 긍정적으로. 그래서 꼭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실천적 지식을 많이 좀 배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육 실습일지 공유와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또 이면숙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뭐 늦으면 뭐 하반기에 실습을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습 일지를 공유해준 학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